강남 3구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어. 너 강남 3구라는 말 들어봤지? 강남 3구라는 말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서울과 그 주변의 지역을 축약해서 얘기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하고 어떤 순서로 이런 시세의 변화가 오는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줘 볼게. 일단 강남 3구야. 강남 3구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강남 3구, 거긴 나랑 전혀 동떨어진 지역이야.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을 알므로써 다음 지역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지. 먼저 강남 3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세 개 구를 얘기를 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강동구가 나도 좀 끼워줘. 나도 끼워서 강남 4구라고 좀 불러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강동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강남 3구에서는 강동구는 그렇게 자기들과 같은 레벨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 강남 3구에서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그다음에 송파구에서는 잠실동이 주축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지역들은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순위 10위에 오르기도 했었어. 자, 어떻게 이런 위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 주도하에 주택지나 업무 용지, 그리고 대규모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강북 지역으로부터 한강 이남으로 다리를 놓으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특히나 강남 개발은 1980년대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 개통과 더불어 가지고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88년도 그 올림픽을 앞두고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좋은 학군지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남이 막 발전을 하면서 강남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음으로 찾는 지역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그러면 강남하고 좀 비슷한 데가 어디냐? 강 이남에서는 강남 3구라고 보면 강 이북에서는 마용성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지. 마용성이라는 지역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야. 원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부초는 종로구라든지 평창동, 성북동 이런 곳에 그 전형적인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한남동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야. 한남동은 고 이건희 회장이 거주하던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로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남동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를 얘기하는데 산을 등지고 있고 강을 앞에다 내다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마포구보다는 사실 용산구가 조금 더 우선시 되지만, 지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도 지역적으로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순서대로 부르기 위해서 마용성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생각해. 순수하게 풍수지리적으로만 따져보면은 강남 지역은 물을 북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이 북향으로 지어져 있어.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마용성이 오히려 강남 3구보다도 더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강남 지역은 완전히 계획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북의 3구가 강남을 따라잡기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거지. 그렇지만 교통이나 학군, 백화점, 한강공원 및 회사 밀집 지역으로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다음은 노도강을 얘기를 해줘 볼게. 노도강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일컫는 용어야. 이 지역도 무시할 수 없는 동북권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야. 여기는 명실공히 3급지로서 2급지 상승에 덩달아서 막 따라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노원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혜지로서 재건축, 재개발 이외의 주변 아파트들까지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서울의 3대 학군 지역인 중계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지.
다음은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야. 이 지역은 동북선 경전철이나 신안산선 노선 개통 예정으로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 밀접해 있어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해. 서울에서 여태까지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였던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이 그 지상을 관통하면서 서쪽과 동쪽을 약간 단절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언젠가 미래에는 그 지하철 1호선이 지하로 사라질 날이 올 거야. 그렇다고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 사실 이 지역만큼 평지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없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의 구성만으로도 봐도 IT 산업의 메카인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 창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좀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명 같은 곳은 서울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에 뒤지지 않는 그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적으로도 비싼 곳이지. 그런 이유가 이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디지털 단지 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깝고 나름대로 교육열도 풍부하고 한 지역으로 자리들을 잡게 되었고, 그 지역은 사실 서울하고 다름이 없는 곳이지. 실제로 전화번호도 02를 쓰고 있다고. 다음은 은중동. 은중동은 은평구, 중구, 동대문구를 얘기해. 지리적으로는 금관구보다도 우수한데 마땅한 호재가 여태까지 없었어. 그래서 좀 주춤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은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삼형제가 있다고 치면은 장남은 보통 집안에서의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 리더십도 가지고 그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 그게 강남 3구라고 봤을 때, 금관구나 이런 곳들은 막내라고 보면은 또 집안에서 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는데, 실제로 둘째들은 어때? 부모님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고, 뭐 옷을 물려 입어도 형의 거 물려 입고, 막내는 새로 사준다고 하는데 둘째들은 보통 새로 사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소외돼 있는 지역? 그렇지만 명실공히 막내보다는 조금은 더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은중동도 지금 서울이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서울을 대략적으로 바라봤고, 서울 외에서는 이제 수용성,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보통은 이 세 곳을 수도권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들이 막 오르고 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주변의 경기도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 수용성의 가격은 이미 서울에 필적할 만큼 가격이 상승이 왔고, 이 상승이 다시 서울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지. 그 외에 이제 의양동,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곳은 이제 강북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양주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는 그렇게 편리하진 않지만 버스나 자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지. 그리고 구남가, 구리, 남양주, 가평. 이것도 이제 GTX B의 호재가 있어서 동북 방향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버스를 타고서는 노원이나 광진구, 중랑구 쪽으로 들어오기가 좋다는 거야. 지금 거론이 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도 사실 불리우는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고,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이해를 하고 지역들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순서를 따져보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 일반적으로 상급지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상급지에 거주하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다음 급지를 찾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지역이 계속해서 순위대로 밀려 나가면서 서로 간에 가격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그래서 상급지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를 갭 벌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급지가 상급지를 쫓아가는 행위를 갭 메우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처음 단기간에는 서로 격차가 큰 것처럼 보여져. 특히나 상급지는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조건 상급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좀 길게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비율은
거의 유사해.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리해서 상급지로 간다기보다는 이런 상급지와 하급지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상급지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또는 나의 가용 자산으로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비해서 그 움직임마저도 이해할 수 있고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